오늘은 초거대 미세먼지로 인해 벌어지는 처참한 인간들의 모습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따스한 인간애를 그린 부천국제영화제 상영작 프랑스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어느 날 스웨덴과 덴마크 등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일어나고 조용하던 파리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그 여파로 초거대 미세먼지가 들이닥칩니다. 사람들은 놀라 급속도로 펴져나가는 미세먼지를 피해 정신없이 달아나고 이를 지켜본 마티우도 집으로 급히 돌아와 아내 안나와 함께 건물 위층에 살고 있는 노부부의 집으로 대피합니다. 하지만 마티우의 딸 사라는 희귀병인 스틴베르거로 인해 항상 대형 인큐베이터 같은 캡슐 안에서 생활해야 하므로 홀로 집에 남겨집니다. 그리고 마티우는 얼마 남지 않은 사라의 캡슐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뚫고 산소 마스크를 가지고 있던 아래층 이웃집으로 향합니다. 가까스로 산소 마스크를 챙긴 마티우는 산소 마스크를 한 채 밖으로 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처참한 죽음과 생존 시민들을 목마르듯 언덕으로 호송하고 있는 경찰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경찰로부터 다행히 산소 마스크 대신 안전한 산소호흡기를 얻어 착용한 후 딸을 생각해 사정하여 산소호흡기를 하나 더 얻게 됩니다. 그리고 초거대 미세먼지로 거리 전체가 뿌옇게 변해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으며 시민 60% 정도가 사망했음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3층 높이에 머물던 미세먼지가 점점 높아져 오고 딸 사라의 캡슐 전원장치 배터리도 충분치 않아 사라를 데리고 목마르뜨 언덕 위에 사는 딸의 친구 집에 가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티우와 안나는 사라에게 필요한 특수복을 찾으러 가는데 사나운 개에게 쫓기는 등 우여곡절 끝에 특수복이 들어있는 트렁크를 발견하여 끌고 나옵니다. 그러던 중 화재로 인한 폭발 때문에 마티우의 산소호흡기가 망가지고 다치게 됩니다. 그러나 남은 산소호흡기마저 산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티우는 혼자는 안 가겠다는 안나를 겨우 설득하여 사라에게로 보냅니다. 가까스로 노부부 집에 도착한 안나는 트렁크 한쪽에 불탄 자국을 발견하고 열어보는데 안타깝게도 특수복마저 새까맣게 타버려 절망합니다. 마티우는 밧줄이 매달려 있는 수상한 곳에서 죽은 사람과 함께 있는 총과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나오다 살인 경찰과 맞닥뜨리지만 격투 끝에 겨우 그를 죽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안나는 캡슐 배터리가 다 된 걸 발견하고 딸을 살리기 위해 산소호흡기 없이 내려가 배터리를 교체한 후 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는 돌아오던 중 질식하여 쓰러져 숨집니다. 돌아온 마티우는 죽은 안나를 발견하고 오열합니다. 다시 정신을 차린 마티우가 지난번 거리에서 우연히 보았던 방화복을 가져오다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타고 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나타난 남자아이를 피하려다 버려진 차량과 충돌한 다음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린 마티우는 미세먼지 속에서 아무런 호흡장치 없이 걸어오는 사라와 남자아이를 발견합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호흡기 없이도 아무렇지 않은 사라를 끌어안고 마티우는 감격해하는데 이제 미세먼지가 도시를 완전히 뒤덮습니다. 딸과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 속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는 꿈을 꾸다 깨어나지만 사라가 생활하던 캡슐 속에 있는 마티우. 송수신기로 딸을 찾자 응 아빠 갈게 하는 사라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이 영화를 통해 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과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챙기는 부부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장의 모습, 죽음 앞에서 담담하게 마지막을 함께하는 노부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해칠 수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 늘 숨 쉴 수 있어 고마움을 모르는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 거대한 자연재해의 무서움 등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한 이슈로 크게 자리 잡은 중국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오늘의 날씨를 보면서 미세먼지도 함께 챙겨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등 공기질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홈쇼핑에서 황사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듯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세먼지를 폐암과 방광암의 원인이 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과 더불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환경보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닐 및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부터 솔선하여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